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이 없는 전통시장은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남의 유명 계곡마다 불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가로막고 자릿세를 받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뭄의 여파로 여름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작황마저 좋지 않아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스천공항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무더위가 절정입니다. 냉방시설이 없는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한낮, 수협 공판장 도매시장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33도가 넘는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쏟아지지만 선풍기도 하나 없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은 아랑곳 없이 진열해놓은 생선이 상하지 않을까 얼음을 뿌리느라 분주합니다. 많은 얼음이 필요해서 하루에 한 약간씩 씁니다. 우리는 더우는 거 참아도 고기는 썩으니까 생물이다 보니 얼음을 자꾸 쳐줘야 돼. 햇볕 차단막이 설치된 어시장도 불볕 더위엔 속수무책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넣어주고 있지만 이렇게 30분도 채 안 돼 모두 녹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얼음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얼음 공장은 특수를 맞았습니다. 140kg 무게의 대형 얼음 하나가 하루에 300개 넘게 팔려나갑니다.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 평균 약 한 50톤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고 이제 봄철 대비 지금 2배 이상 나가는 양입니다. 지금 다들 바쁘게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여름철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도 못 가고.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다음 주 중반에나 비가 올 전망이어서 앞으로 닷새 동안 더위와의 힘겨운 사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으로 떠나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이 좋은 계곡마다 출입구를 가로막고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유명 계곡이 즐비한 가지산 도립공원. 시원한 계곡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취재진이 계곡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누군가 가로막습니다. 계곡 밑에 놀러 못 가요? 평상을 빌리시더라고. 평상을 아니 그냥 평상 안 쓰고. 그럼 몇 수가 가십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을 내고 평상을 쓰지 않으려면 다른 길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길이 사유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잠시 뒤 결국 피서객과 업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물이 좋아서 놀러 왔다고 하는데 평상값을 안 내면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알았다 그만해.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돌을 쌓아 계곡물을 가두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자리를 선점한 불법 영업에 주변 관리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곳곳에 쓰레기는 방치돼 있습니다. 의령의 또 다른 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어김없이 평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입니다. 청소부터 해가지고 주말에 손 한번 왔다 가보면 우리 쓰레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놔 뭐 그냥 불받침이다 불받. 피서객은 불만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애기들 데리고 오면은 마땅한 자리를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평상을 이용을 안 하고 돈을 주고 자리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해마다 휴가철을 맞아 자치단체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영업은 그대로입니다. 많이 내면은 뭐 한 300만 원, 많이면 한 100만 원, 이 정도 이제 벌금을 내고 그 이상의 어떤 처벌을 받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하나마나한 단속 속에 피서철 유명 계곡이 불법 상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가뭄의 여파로 여름 채소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폭염도 채소 작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추석 때까지 당분간 채소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양파 15kg 한 망의 가격은 할인 행사 중임에도 16,800원,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올랐습니다. 다른 채소류 가격들도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올라 주부들은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운 탓이라서 그런지 오이도 좀 오른 것 같고요. 열무도 조금 비싸진 것 같고 좀 채소값들이 전체적으로 한 20-30%는 좀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양파는 올해 생육기 후반과 수확기에 고온과 가뭄으로 수확량이 감소했는데 다른 채소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황도 안 좋아졌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채소류들이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매 가격 기준 양파는 지난해 대비 187%, 평년과 비교해도 74% 이상 올랐고 마늘도 지난해보다 45% 올랐습니다. 또 상추와 애호박도 지난해보다 88%와 77% 뛰어 여름 채소값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다 최근 폭염으로 채소 생장에 악영향까지 끼쳐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뭄과 폭염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채소 가격이 추석 무렵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에 있는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이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일부터 사천에서 김포 간 운항을 중단합니다. 지난 2010년 아시아나항공이 사천 김포 노선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사천공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됐지만 효과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2년 전 처음으로 사천공항이 국제선 항공기를 유치했지만 추가 취항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하동군이 전세기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취항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방침. 특히 지난해 중국과의 항공협정이 개정된 후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정기 노선이 이제 영향을 받는 노선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부정기편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뭐 사천공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김해공항하고 거리가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는 10년 전보다 2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마저 김포 사천 노선을 폐지한다면 2004년 폐쇄된 예천공항의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아시아나가 이미 위드로를 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측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천공항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회의가 오늘 사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최세진 기자입니다. 아침 7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사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사천 김포 노선 탑승률은 36%. 지난 10년 동안 대한항공의 누적 적자는 264억 원입니다. 탑승률을 70%까지 끌어올려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게 항공사의 입장. 이 때문에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고 여기 진주 사천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면은. 하지만 재정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한 데다 직접 지원 대신 간접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입장. 따라서 안정적인 항공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경상남도는 관광 수요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40%가 안 되는 이 수요를 어떻게 70%, 80%까지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상용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아까 보니 결국은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관광객이 내려와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기업, 공무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인근 도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사천공항 정류장에 정차하는 등 연계 교통체계 구축 요구에 경상남도는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사천공항. 사천공항을 살리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경남에서 온열 질환자 48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 재난대응팀은 지난달 27일부터 폭염이 시작돼 지난 3일까지 온열 질환자 48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고령의 농민 등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해 농어촌 무더위 쉼터 5천여 곳을 가동하고 재난도우미 13,000여 명이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재개발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창원시 자산구역 재개발조합장 51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조합 사무장이던 지난 2012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재개발 관련 용역을 주는 대가로 2개 업체에서 2천만 원을 받았고 또 조합 자금 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2명은 배임 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통영시가 응급환자 이송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단체에 구급차 구입 비용을 지원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지난 6월 노후 구급차 교체 지원 신청을 한 봉사대에 보조금 3천만 원을 잘못 지원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통영시는 환자 이송 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에 구급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당 구급차가 봉사대의 명의가 아닌 다른 기업체에 등록돼 있는데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를 받습니다. 특위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한다며 제보자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학교급식 비리 특성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막을 내린 제12회 함양 산삼축제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산삼축제 방문객이 2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이 이틀 줄었지만 전체 방문객은 1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처음 운영한 국제교류관에서 산양삼 가공상품 유통 등 4건의 MOU를 체결하고 5억 5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부림 전통시장 18개 점포에 청년 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청년 상인 사업은 빈 점포에 청년 상인을 입주시켜 고령화되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며 점포마다 임차료와 실내 장식비 등 2,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창업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입주한 청년 상인은 전문가로부터 운영과 홍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김해공항을 통한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 반입이 늘면서 오는 10일부터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김해세관은 올 상반기 면세 한도를 넘은 물품 반입이 5,500여 건 적발돼 지난해 4,800여 건보다 14%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올해 김해공항을 이용한 입출국자가 지난해보다 19%가량 늘어난 데다 여행객의 씀씀이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오는 10일부터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14억 3천만 원으로 올해 전체 미납액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